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에 관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에 관해서는 공부할 내용들이 너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 시간에 거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핵심 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밭 토양에서 관계를 하는 방법이 크게 지표, 살수, 지하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죠? 평합을 유지하고 운행지를 구성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이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지나치게 많으면 이 해를 입는다. 그걸 뭐라 한다? 섭해를 한다. 그럼 섭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빼줘야 된다. 배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수 방법은 새로운 흙을 넣는 객토법도 있고, 그 다음 기계적인 배수, 그죠? 그래서 이 객토하면은 이제 토양 층위가 지반이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기계적 배수는 인력이나 충력, 풍력, 기계력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계급 배수는 완전히 이제 오픈된 상태로 배수를 한다는 거죠. 도랑이라든지 지상수, 지하수로 배제하는 거. 안거 배수는 지하에 안거하는 방법이다. 지하로 물을 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안거 종류에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 배수하는 방법이죠. 그죠? 완전, 간이, 무제, 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완전한 거는 도관, 토관, 모르타르관, 콘크리트, 플라스틱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가격 경쟁력을 따져보고, 많이 하는데, 요즘 플라스틱관도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이한 거는 섭, 통나무, 대, 동, 그리고 나무 상자, 이탄, 조개 껍질 이런 것도 사용하죠. 근데 여기 이제 조개 껍질하고 비슷한 것이 조개 껍질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해안가 가면은 굴이 많아요. 그래서 굴 껍질을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거기에 이제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수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무지안거는 중점토라든지 탄지, 안구용 아공기, 통수공이라 하죠. 물이 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거 배수 시 유의를 하라. 뭐냐 하면 미숙 유기물 분해하는 암모니아 생산이 많아진다. 그러면 안거 배수를 하면 성숙이 안 된 그죠? 것을 분해하는 암모니아 생산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벼가 쓰러진다. 도복 그리고 병 발생이 우려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질소 시비를 적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원성 황화물 산화 황산은 토양이 이제 강산성 그러니까 pH가 보통 논토양이 5.5에서 6.23 정도 되는데 뭐 4.5 얼마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산성화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환원으로 되면서 이제 황화물이 산화돼서 황산이 많이 노출된다. 이때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죠. 석회. 그러니까 석회질 비료가 있어요. 그죠? 비료의 4요소에 포함되죠. NPK, 그 다음 CA, 칼슘이죠. 그죠? 이거를使用하라. 소석계 같은 거使用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생리작용으로
수분이 많으면 호흡을 못하니 호흡장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광합성이 저하되고 생장이 쇠퇴된다. 그래서 수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생성되면 토양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고 똑같이 이제 이 환원 상태가 오는 거죠. 환원성 유해 물질이 나와서 뿌리의 활력이 감소하고 부패가 유발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생육 시기에 따른 그 섭해는 섭해가 심할 때, 즉 이제 고온기, 새로운 뿌리가 발생이 이제 적게 되고, 그리고 생장성이 둔화된다. 이때는 이제 섭해가 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특히 온도가 되게 높을 때는 섭해가 상당히 이제 심각해질 수 있죠, 그죠? 빨리 이제 그 작물이 상합니다, 그죠? 부패가 되어 버릴 수 있죠. 그 다음 고온 환원성 유해 물질이 생성되고 격립에서 뿌리 통기가 이제 곤란할 경우, 그 다음 새 뿌리 발생이 쇠퇴하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생장 초기는 토양 환원이 적고 뿌리 통기가 가능하고 새 뿌리 발생이 왕성해진다. 그죠? 이 새 뿌리가 이제 왕성해지면 피해가 적죠. 그러니까 생장 초기에는 좀 스트레스가 적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과습에서 했고, 섭해 발생 시 검출되는 것은 과수에는 아황, 화철과 황화수소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했고, 맹류는 8에서 10도씨에서 아산화철, 15도씨는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산소 공급력을 보면 벼가 이 보리에 비해서 통기강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잎에서 흡수한 산소가 뿌리까지 잘 공급이 된다. 그러나 보리, 밀, 호밀, 길 이런 애들은 안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피청세포가 직렬보다 사열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직렬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열이 세포 간극이 커서 산소 공급 능력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직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여기 사열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량을 따져보면 공간을 많이 채운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요렇게 요게 이제 직렬, 사열. 근데 여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공급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게 큰가요? 이게 큰가요? 이게 큰가요?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면은 여기에 공간이 딱 들어와 붙으면은 실제 이 공간 사이즈로 보면 이게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렇게 이제 직렬로 놓으면은 여기 직렬이죠, 그죠? 직렬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극이 이게 더 많이 채우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벼하고 보리에서 보면은 어차피 통기강 자체가 크니까 벼가 산소 공급을 잘 하는데 요건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드로잉을 이럴 때는 한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드로잉을 하느냐 하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요 땅콩 비슷하게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거하고 이 면적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자르면 그죠? 요거하고 되겠죠, 그죠? 그 요 사이즈가 똑같다고 가정하면은 요거는 요렇게 사각형이 정사각형 형태가 나오죠. 이것도 그죠? 요거는
정사각형 형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가운데 자르면은 요 두 개의 사각형, 뭐 직사각형도 아닌 그런 사다리꼴의 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백책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더 공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볼 때는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큽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공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조직이 목화되면 토양이 환원되고 산소 결핍에 견디는 능력과 이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목화되어 버리면 아예 이제 산소를 흡수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벼나 골풀 이런 애들은 외피, 그러니까 바깥 껍질 여기에 뿌리 틀이 심하게 이제 목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했죠. 유해물질에 대한 제어. 그래서 배수를 잘 하라. 그죠? 그리고 논을 잘 골리라 하는 거죠. 습지, 고휴 재배는 뭐냐 하면은 고휴 재배는 이렇게 휴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평지였다면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서 여기 심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휴립은 뭐 휴립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고랑을 만들고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토를 개토하라 이 말은 세토는 가는 흙이죠. 이걸 개토를 다른 데 있는 흙을 가져와라. 그 다음 부식, 석회, 토양계량제를使用하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작물 품종 선택할 때는 품종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섭해에 강한, 그러니까 통기강이 잘 발달된 아까 이야기한 사각형 인지, 마른 인지, 요 두 개 형태, 요 직렬, 요거는 직렬, 사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렬이나 사열인 경우에 그 사이를 한번 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 비료주는 것은 미숙 유기물, 덜 썩은 유기물하고 황상근 비료使用을 피하라. 그 다음 표층 시비하고 뿌리 흡수 장애 시 연면 시비를 하라. 그죠? 그 다음에 과산화 습해使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소가 과하다 하나 더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CaCO3가 되겠죠? 이런 애들을 이제 종자가 있으면 종자 바깥에 분이 코팅을 하는 거죠. 하면은 이 물 속에 파종을 하면 여기 산소가 뽀글뽀글 발생을 해서 얘들이 뿌리도 잘 내리고 잘 발화를 잘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붕괴되는 요거는 아주 이제 거시적으로 크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토도 마찬가지 유수 이런 문제가 거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온다, 그리고 홍수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침수가 되었을 때는 안검을 제거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관수에 관해서 보면 물속 소량 산수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무기호흡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 기질. 호흡 기질이 뭐냐 하면 호흡하는데 필요한 성분이라는 얘기죠. 전분과 당분, 스타치하고 슈크로스, 글루코스 이런 당들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양분이 이제 고갈되겠죠. 그러면 소위 기아 상태, 스타베이션 상태로 가서 생육이 그로스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수해에 강한 작물,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물 내에서 이제 어떤 A, B라는 하나의 품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작물 품목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로 화분과가 섭해에 강하다. 약한 것은 콩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뭐 한방에 가죠. 감자 마찬가지, 고구마, 메밀 이런 애들은 한방에 부르스다, 한방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뿌리가 대체로 보면 이 화분과는 이렇게 섬유처럼 꼭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콩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잔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자체가 또 산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게 이 화분과가 훨씬 크고 이 콩과는 적다. 그렇죠. 그럼 물이 잠겨 보면 한 방에 싹 다 죽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구마가 있다, 감자가 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을 주로 어디 많이 재배하느냐면 강가에 많이 재배합니다. 강가. 여름에 강가에 재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름에 뭐 비가 많이 온다. 또는 이제 강물이 흐르는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언덕이 있잖아요. 뚝이 있으면 뚝 밑에 여기 이제 약간 높은데 많이 재배하죠. 그러면 수확이 뭐 올 말로 빨리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6월달까지 늦어졌다 비가 왔다 하면은 강물이 흘러가 보면 그 다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침수 요인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이렇게 이제 수질이 온도에 따라서 이게 피해 정도가 이제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번, 3번, 뭐 10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맑은 물은 좀 피해가 적고, 근데 이제 흐린 물, 탁수 있잖아요. 탁수, 막 흙탕물 이런 것은 피해가 치명적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수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수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홍수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날 경우에는 거기에 뭐 세면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뚝을 강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이제 요거는 꼭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간단히 적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 3분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꼭 요거는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3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적고 있습니까? 이제 건조에 관한 겁니다. 내건성, 건조에 강한 작물. 요거는 이제 지금 앞에는 이제 습표고, 요거는 이제 한발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여름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름에 뭐 비가 안 와가지고 햇빛은 쨍쨍 내리쬐죠. 그러면 수분은 부족하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 못하니까 막 시듭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운행질의 기계적 인력에 의해서 파열되고 효소 평행의 교란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 형태적 특징은
왜소해지며 작아지고 그 다음에 뿌리가 깊고 지상부의 근군 발달이 좋다. 뭐 여러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 세포적 특성은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적어져도 원행질이 굉장히 적다 하는 거. 탈수될 때 원행질이 응집이 덜하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적 특징은 건조할 때 정산이 억제되고 급수할 때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크다. 등등. 그 다음 건조할 때의 단백질 당분의 소실이 적다. 늦다. 이렇죠. 자, 그 다음 요거 또 꼭 기록을 하세요. 그럼 대책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건성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라. 기본이죠. 그죠? 그 화분과는 수수 아까 했죠. 그죠? 근데 콩가 요거는 습해가 아니고 한발이죠. 그러면 건조에 강한 작물을 심으라. 그죠? 백과는 아까 습해도 강하고 내건성도 있다. 건조에도 강하다. 그죠? 그 두류, 콩, 서류, 고구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보세요. 이 화분과는 잎이 길쭉하잖아요. 주로 이 브레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콩과는 주로 잎이 이렇게 다운행으로 이렇게 좀 생겼죠. 좀 큽니다. 그럼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분 부족에 강하냐 이 얘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 후막 조직이 이 두께가 잎의 두께가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여기 이제 전체의 호박잎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호박잎은 잎이 크잖아요. 이만큼 크잖아요. 이렇게 수박, 호박 이런 애들은 커요. 근데 얘들은 적어요. 적으니까 어떠냐 딱딱합니다. 만져보면. 그래서 이제 이 수분을 잘 홀딩 함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햇빛이 내리쬐고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잎을 단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쭉 한번 적어 보세요. 지난번에 했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반복했으니까 왜 복습을 하고 적으라고 반복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입니까? week입니까?